한 번씩 딱 할 때 그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주제를 확실히 가지고 끝내야 됩니다. 제가 칠판에 설명한 대로 풀으란 뜻이 아니에요. 설명을 잘 드려야 돼요. 칠판에 제가 설명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보이기 위한 거고요. 나중에 실제로 우리 곱셈을 할 때는 문제를 보고요.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해서 딱 답이 나와줘야 돼요. 그 과정을 위해서 지금 칠판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드려야 돼요. 무슨 얘기세요?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을 제가 이게 문제들을 통해서 쭉 여러분에게 이제 주어질 텐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보고 너무 이게 그 문제를 소위 건방지게 봐도 안 되겠지만은 문제 자체에 너무 지나치게 계산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행렬은 그렇거든요. 무슨 알겠지? 자, 그러면은 행렬의 곱셈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행렬의 곱셈이라는 게 있고, 행렬이 일단 우선 기본적으로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행렬은 사칙 연산이 있잖아요. 사칙 연산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행렬은 이 나눗셈에 대해서는 정의가 안 돼 있어요. 행렬은 아예 나눗셈이 정의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원래 우리가 보통 사칙 연산을 자유롭게 하려면 덧셈도 필요하고 뺄셈도 필요하고 곱셈도 필요하고 나눗셈도 필요하거든요. 왜 나눗셈이 필요하느냐?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x라는 게 있으면 a 곱하기 x가 b다 있을 때 x를 구하려면 a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a하고 x가 곱해져 있으니까 a로 나누고 싶다 이거야. 그러나 행렬은 나눗셈이라는 게 정의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곱셈을 공부할 텐데 그 나눗셈이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나눗셈이 정의가 안 돼 있으면 a를 못 없애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요. 어떤 수로 나눈다는 것은 그 수의 역수를 곱한다 그런 말도 있죠. 그런 거 들어봤을 텐데. 만약에 3분의 어떤 수를 갖다가 3분의 2로 나눈다는 것은 역수 2분의 3을 곱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ax 일반 수식에서 ax는 equal b다 했을 때 만약에 x를 구하려면 a를 없애야 되겠죠.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라면 양분을 a로 나누잖아요. 양분을 a로 나누면 x는 a로 나누니까 a분의 b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a로 나눈단 말하고 똑같은 것이 a의 역수를 곱한단 말도 가능하죠. 그래도 a는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x가 되고 여기는 역시 똑같이 결과가 a분의 b가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수로 나눈다는 거나 그 수의 역수를 곱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행렬에서는 나눗셈은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역행렬이라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우리가 어떤 수를 갖다 없애려면 그 수의 역수를 곱하는 것처럼 행렬에서는 그 어떤 행렬을 갖다가 없애려면 그 행렬에 역행렬을 곱한다. 그래서 이 곱셈 이어서 나와서 공부할 단원이 바로 역행렬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역행렬. 나눗셈이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 공부하는 게 조금 전에 우리가 합과 차는 했었고요. 이제 곱셈인데 이 행렬의 곱셈이 상당히 기본적인 거죠. 이 행렬 전체 계산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행렬을 곱한다는 것에 곱하는 요령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A 행렬에다 B 행렬을 곱한다 했을 때 A 행렬이 만약에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 B 행렬이라는 게 마이너스 1, 2, 0, 3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행렬을 갖다 곱한다는 건 앞에 거 행하고 뒤에 거 열을 곱하는 거예요. 됐어요? 앞에 거 행하고 뒤에 거 열을 곱하다 보니까 이런 2차 행렬과 2차 행렬을 곱하면 나올 수 있는 경우수가 전부 4가지가 나온다고. 2행에다가 1행에다가 이렇게 곱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곱할 수도 있고 2행에다가 이렇게 곱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곱할 수도 있으니까 4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곱하는 결과는 예를 들어서 여기 2행하고 1열을 곱한다 그러면 2행과 1열의 교차점에다가 곱한 결과를 쓰게 돼 있는데 그때 곱할 때는 2행하고 1열을 곱할 때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걸 더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곱하면 얼마예요? 0. 마이너스 3하고 0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인데 그 결과를 여기다 쓴다 이런 얘기죠.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하세요. 알겠어요? 곱하면 하여튼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고요. 그러나 이것도 방심해서 보면 안 돼요. 이 방심은 우리가 갖다가 뭐라 그러지? 웃음거리 된다고. 절대 곱셈도 방심하면 안 돼요. 진짜 여우들은 이 행렬의 곱셈을 제가 지금 설명하죠. 앞으로 우리 문제를 쭉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행렬의 곱셈 문제는 50문제 중에서 49문제는 곱셈이 필요가 없어요. 실제 문제에서는. 진짜 곱셈이 필요한 문제는 50문제 정도에서 한 문제 정도만 실제 곱셈이 필요한 경우예요. 나머지 경우들은 말만 곱셈이지 보고도 그냥 곱할 필요 없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보는 거야. 그럼 다시 여기 만약 1행하고 1열을 곱하잖아요. 그럼 1행과 1열을 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순서로 이렇게 곱한다. 그러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0이죠. 마이너스라고 0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걸 여기다 쓰게 되는데 1행과 1열을 곱한 것은 1행과 1열의 교차점에다 그 결과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좀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럼 행렬의 곱셈이 뭔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앞뒤를 바꿔서 곱하잖아요. 앞뒤를 바꿔서 곱하면 이게 지금 앞으로 오고 그러면 마이너스 1, 2, 0, 3이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걸 뒤로 오게 되면 1, 2, 3, 4.
이렇게 곱한 것은 아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A 곱하기 B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A 곱하기 B라면 이거는 B가 앞에 오고 A가 뒤로 가는 거니까 B 곱하기 A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앞뒤를 바꿔서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렬의 곱셈은 앞에 거 행하고 뒤에 거 열을 곱한다 했으니까 앞에 거 행하고 뒤에 거 열을 곱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바뀌어갖고 여기서는 아까 열이었는데 이게 행이 되고 열이 되면 여기 나오는 결과가 같은 게 오히려 신기한 거죠. 같기가 어렵다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1, 6. 더하면 얼마예요? 5. 5가 이렇게 오요. 벌써 이게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행렬은 앞뒤를 바꿔서 곱하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사실 같기가 어렵다고. 무슨 얘기겠어요? 그래서 행렬에서는 AB하고 BA는 같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막 이 사실 막 이게 막 속으로 그냥 확 좀 떨리는 이유가 이거를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우습게 봐요. 이 자체의 의미를 우습게 본다고. 그만큼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응? 다시 한번 여기 우리 확인해봤죠? AB하고 BA라는 건 뭐야? 행렬을 곱할 때 앞뒤를 바꿔서 곱하면 갖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의미가 무슨 얘기냐? 이 말은 AB하고 BA가 같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겉보면 어때요? AB와 BA 같지 않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그 무슨 얘기냐? 우리가 AB하고 BA는 둘 다 곱하는 건데 이건 A를 앞에 놓고 B에다 D를 놓고 곱하는 거, 이거는 B를 앞에 놓고 A를 뒤에 놓고 곱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같다라고 얘기하려면 항상 같아야 돼요. 우리가 성립한다. 따라해보세요. 성립한다. 또는 참. 성립한다 또는 참 이렇게 얘기하려면 단 하나의 예외가 있어서도 안 돼요. 항상 성립하고 항상 맞을 때 우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99번은 맞다가 한 번이 틀리잖아요. 그랬을 때도 이게 성립한다고 볼 수 없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을 때 우리가 그어요. 이 긋는 것은 항상 틀린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AB하고 BA가 같다 이렇게 썼다면 이거는 행렬은 앞뒤를 바꿔서 곱해도 그걸 갖다 어려운 말로 교환해서 곱하더라도 항상 같다 이렇게 될 텐데 이게 같지 않다는 건 항상 틀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떨 때는 같고 어떨 때는 같지 않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같고 어떨 때는 같지 않기 때문에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그럼 틀리다 해가지고 무조건 틀린다 이런 뜻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행렬에 따라서는 A, B하고 BA가 같은 경우들도 허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행렬 앞뒤를 바꿔서 곱해도 원래하고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게. 항상 같은 것들도 일부는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의미는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앞뒤를 바꿔서 곱한다 해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걸 알아둬야 돼요. 되겠어요? 그럼 경우에 따라 바꿔 말하면 어떨 때는 AB와 BA가 어떨 때도 있다? 같을 때도 있다 이런 얘기야. 지금 여기가 무슨 얘기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무슨 법칙 했을 때 보통 뭐 교환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 결합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 배분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만 성립 안 해요. 교환 법칙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합 법칙이라든가 배분 법칙은 항상 성립한다 이런 얘기야. 되겠어요? 다만 배분 법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B 플러스 AC 같은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배분 법칙은 꼭 배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의 과정도 배분 법칙인데 이럴 때 공통적으로 A가 있죠. 근데 A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으면 곱셈의 교환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앞으로 빼내가지고 뒤에다 B 플러스 C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곱셈 이게 이렇게 배분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배분해서 곱할 때는 이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건 앞에 쓰고 뒤에 있는 건 뒤에 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행렬의 곱셈의 교환은 성립하지 않다 보니까 저기 AB하고 BA가 항상 같은 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전개 공식 같은 거 A 플러스 B의 제곱 같은 거 보세요. A 플러스 B의 제곱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A 플러스 B에다가 A 플러스 B를 갖다 곱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배분 법칙에서 곱하니까 A하고 A를 곱한 건 A 제곱이라고 써요. 행렬에서도. 이렇게 곱하면 A에다가 플러스 B를 곱하는 거죠. A에다 플러스 B를 곱하는 것은 A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B가 앞에 있고 A가 뒤에 있으니까 B, A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곱한 것은 B에다 B를 곱하면 B의 제곱이라고 써요. 그런데 행렬의 곱셈에서는 앞뒤를 바꿔서 곱하면 안 된다 그랬지. 교환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행렬과 행렬을 곱할 때예요. 혹시 행렬하고 어떤 실수를 곱할 때는 당연히 바꿔도 관계없어요. 바꿔도 관계없다 무슨 얘기겠지? 행렬하고 실수를 곱할 때는 당연히 수하고 행렬은 바꿔도 관계없는데 행렬과 행렬을 곱할 때만 바꾸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은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흔히 일반적인 수의 세계에서는 AB나 BA는 같잖아요. AB하고 BA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 합해서 그냥 2AB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행렬에서는 이거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2AB라고 쓸 수가 없다. 즉 일반적인 전개 공식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게.
또 이걸 거꾸로 가는 인수분해 공식도 쓰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그럼 정규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행렬에서 정규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왠가 하면은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함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되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에다가 야 이거 내 방심 올까봐 진짜 미치겠다 이거. 이거를 차라리 공부를 한 번 안 했으면 지금 집중해갖고 볼 텐데. 그럼 나중에 그 계산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으로 보고 이 답이 얼마잖아 이렇게 할 텐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거를 본다고 착각한다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다시 전개.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A제곱. 곱하면 어떻게 해요? A하고 마이너스 B를 곱하는 거죠. A하고 마이너스 B를 곱하는데 A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는데 마이너스라는 건 실수잖아요. 마이너스 1은.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관계없으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B가 앞에 있고 A가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죠.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A, B하고 BA가 같다면 A, B와 B가 같다면 하나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행렬에서는 A, B하고 BA가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없애질 못하지. 없애질 못하니까 이 상태로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지금 얘기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이 정규공식이라든가 인수분해 공식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문제에서 행렬 A가 주어지고 B가 주어졌다. 행렬 A가 주어지고 B가 주어진 다음에 이 행렬 AB가 A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성립할 때 이거를 만족할 때 이런 얘기는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자 이런 뜻이 아니죠. 이 AB를 갖다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자는 뜻이 아니라 원래 이게 성립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성립할 때는 얘기는 결국 AB 플러스 BA를 2AB로 표현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성립한다는 것은 결국 이걸 풀자는 뜻이 아니라 결국 무슨 뜻입니까? AB하고 A에다 B를 곱한 거하고 B에다 A를 곱한 게 어떻다? 같다. 성립한다는 건 이걸 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결국 방금 제가 여기다 썼을 때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을 만족할 때 하는 대신에 이 외에다가 또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성립할 때 이렇게 써도 좋고 답은 똑같겠지. 이것도 여기다 대입하자는 뜻이 아니니까. 또 이런 것도 있죠. 아까 했던 정규공식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갖다 곱한 것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만족할 때 이렇게 써도 여기다 대입하자는 뜻이 아니라 원래 이런 정규공식 성립하지 않는데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AB와 B가 어떻다?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되겠어요? 여기까지 일단 무사히 넘어왔지. 집중. 자,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어요. 행렬의 곱셈에서는 곱셈의 교함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성립이 않기 때문에 A에다 B를 곱한다면 전체 만약에 N승 하잖아요. 이래서 2승을 한다. 했을 때 이거는 A제곱 B제곱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이 쓸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역시 A, B하고 BA가 같지 않기 때문이야.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세요. A, B와 BA가 같지 않기 때문이야. 왜? 지금 여기 보면 AB의 제곱이라는 것은 AB 곱하기 AB지. 그럼 이거는 AB에다가 AB를 곱하는 거야. 여기 괄호가 돼 있어요. 지금 제곱이니까 이렇게 괄호가 돼 있는 거라고. 그런데 결합법칙이란 건 뭐예요? 결합법칙은 순서만 안 바뀐다면 어느 걸 먼저 곱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것은 괄호를 풀고 대신 우리가 이렇게 써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 이거라고. 근데 이건 뭐냐? A제곱 B제곱이라는 것은 A 곱하기 A에다 B제곱은 B 곱하기 B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A제곱이라는 건 이렇게 괄호가 있고 B제곱은 괄호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괄호를 풀어가지고 중간에 괄호를 치고 이렇게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양쪽을 비교해보세요. 여기 앞에가 A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B가 있죠? 근데 만약 이게 같다는 얘기는 BA하고 AB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인데 행렬에서는 BA, AB가 어때요? 달라. 자, 1분간 더 집중해요. AB와 B가 같지 않으니까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 AB하고 BA가 같지 않기 때문에 AB하고 BA가 같지 않다는 것은 행렬의 곱셈의 교함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AB의 전체 곱은 A제곱 B제곱이라 쓸 수 없는 거예요. 됐어요? 나중에 2학기 때 공부합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야. 우리 행렬 이걸 지금 다 끝내는 게 아니라고. 나중에 조심할 건 나중에 보자.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요. 행렬 AB가 AB의 제곱은 A제곱 B제곱을 만족할 때 그러면 뭘 풀면 되겠어요? AB와 B가 같다 이걸 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공부할 상황이에요. 우리 방심하면 안 돼. 무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같지 않다 그랬지. 같지 않은 건 왜 같지 않다고요? AB하고 BA가 같지 않기 때문에 같지 않다 그랬죠. 그렇다고 아까 곱셈공식처럼 이게 성립할 때는 얘기는 AB와 BA가 같다. AB와 BA가 같다. 그런 뜻은 아니야. 이게 성립하더라도 AB하고 BA가 같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립할 때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럼 실제로 AB를 직접 대입해서 풀어야 돼요. 이 문제는. 자, 여러분 이거 정규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 아니죠? 아까 정규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이 나왔을 때는 그런 게 성립할 때 하면 AB하고 BA는 같다로 푼다 이게야. 그러나 이런 경우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이거는 직접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몰라도 돼. 오늘은 몰라도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평상시처럼 이렇게 방심하고 문제를 풀지 말라 이런 얘기. 알겠어요?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공식 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xy 이런 공식 있지. 이게 어디서 나온 공식이에요? 정규 공식에서 나온 거지. 왜 x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 전체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뭐 y제곱인가? 그 공식부터 이게 나오는 거잖아. 또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마이너스 y제곱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마이너스 y 완전 제곱은 여기서 x제곱 나오고 y제곱 나오겠지.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xy가 있지. 그 마이너스 x라고 했으니까 뒤에다 플러스 뭐예요? 2xy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식을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 전체제곱 마이너스 xy 많이 쓰는 공식이죠. 많이 쓰잖아. 지수로 볼 때도 복수했던 거 아니에요? 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y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공식도 있죠.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x 플러스 y 전체 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하고 비교했을 때 이건 가운데가 플러스 2xy고 이건 가운데가 마이너스 2xy니까 이게 같으려면 뒤에 플러스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4xy가 나와야 된다 이게야. 어때? 얘기가 되겠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하고 똑같아? 이런 거 많이 쓰지? 자, 그런데 행렬에서는 곱셈의 교함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행렬에서는 아까 정교공식이나 인수공식이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쓰여. 안 쓰니까 조금 여우처럼 하자 이게. 그래서 아까 일일이 전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행렬에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쓰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수식에서는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2xy 또는 2ab 이렇게 쓰겠지. 근데 행렬에서는 이게 안 됐지 아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외우는 공식을 그대로 써먹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해놓고 여우처럼 뒤에 2ab 같은 경우는 뭘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ab 플러스 ba로 바꿔주면 되겠죠. 지금 한 20%는 놓쳤어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지금 무슨 양이죠? 이거를 일일이 전개해놓고 그 결과를 보지 말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을 쓰자 이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B 플러스 BA를 2AB 이렇게 처리해야 될 걸 행렬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 했을 때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원래는 마이너스 2AB인데 그 2AB 대신에 행렬에서는 AB 플러스 BA 이렇게 처리한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은 보통 여우가 아니니까 여기 이걸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바꾸면 원래 이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에다가는 플러스 2AB 돼야 되겠지? 그 플러스 2AB가 아니라 플러스 2AB 대신에 뭐라고요? AB 플러스 BA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얘기가 되겠어요? 아니 그 무슨 알았으면 참 좋을 텐데 알겠지? 좋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곱셈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실 곱셈이라는 것은요, 곱셈이라는 게 일일이 곱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조금 이제 나중에 이거 숙달 되면 제가 여름방학 때쯤 되면 실제로 어떤 것 눈으로 보고 필요한 부분은 곱셈 없이도 결과가 뭐가 나올거나 예측할 거. 우리가 물론 이달에도 공부할 범위에 들어있어요. 그게 1분 들어있는데 그런 정도를 알아야 되고 그게 실제로 출제율도 굉장히 높았어요. 절대 시간 잡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방금 곱셈에 대해서 우선 행렬의 곱셈에서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곱셈의 교환법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양이죠? 곱셈이 뭐라고요? 교환법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정교공식이나 인수공식이 안 된다고요. 그게 됐어요? 성립하지 않는다. 됐지? 그러니까 정교공식이나 인수공식이 성립하도록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거기에 데이비스 풀이라는 뜻이 아니라 AB하고 BA가 같다를 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여기 됐죠? 그 다음에 물어보겠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있죠? 행렬에서입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하고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요? AB 플러스 BA가 들어간다. 지금 거기가 되겠지? 자, 그런데 아까 단위행렬을 공부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단위행렬이라는 건 숫자 1하고 똑같은 거지. 1하고 똑같으니까 곱하나 마나죠. 곱하나 마나인데 곱하나 마나라는 것은 행렬의 곱하나 마나야. 그러니까 어떤 앞에 이게 만약 A라는 행렬이 있으면 A라는 행렬에다 단위행렬을 곱하잖아요. 그럼 단위행렬은 실제로 곱해보면 곱하나 마나가 돼가지고 이건 그냥 그대로 A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게 1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단위행렬에다가 A를 곱하잖아요. 그럼 1에다가 A를 곱하면 그냥 A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결과도 A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위행렬은 곱하나 마나를 했지. 곱하나 마나라는 것은 행렬에 곱했을 때 곱하나 마나지 숫자에 곱했을 때 곱하나 마나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3에다가 단위행렬 곱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3, 2가 되는 거죠. 지금 이거 무슨 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A 곱하기 2도 A가 되고 2 곱하기 A도 A가 된다는 얘기죠. 이건 항상 그렇다 이거야. 그럼 결국 둘 다 A니까 이거 같다는 얘기지. 이거 같다는 것은 A에다가 단위행렬 곱하는 거나 단위행렬에 A 곱하는 것이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항상 성립한다 이거야. 항상 성립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행렬을 갖다가 두 행렬을 곱하는데 두 행렬 중에 하나가 단행렬이잖아요.
그러면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 말이 나온과 동시에 두 행렬 중에 하나가 단위행렬일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안 쓴다고 됐던 모든 어떤 그 정규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두 행렬 중에 하나 단위행렬.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규공식, 인수분해 공식 못 썼던 것은 행렬의 곱셈에서 교환 성립하지 않기 때문인데 두 행렬 중에 하나가 단위행렬일 때는 모든 정규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을 다 쓸 수 있다 이거야. 되겠지? 그러면은 만약에 A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을 구하라. 할 수 있겠지? 불러보세요. 맨 처음 어떻게 돼요? A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A 2지만 2는 소리만 내면 되지.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뭐예요? 2의 제곱이지만 2라고 쓰면 되죠. 2의 제곱은 2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겠어요? 또! 인수분해 공식 같은 경우도 집중. 만약에 우리가 x의 3승 마이너스를 인수분해 공부하겠지만 x 3승 마이너스 같은 건 인수분해 하면요. 맨 앞에가 x 마이너스를 있고 그 다음 뒤에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되겠어요? 이걸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지금 몰라도 좋아. 어차피 지금 앞으로 줄줄줄 나올 테니까. x 3승 마이너스 인수분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거를 행렬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자, a 3승 마이너스 2를 할 수 있다 이게. 되겠어요? 이 단위행렬이 뭐하고 똑같은 거야? 숫자에서. 1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a 3승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할 때는 a 마이너스 2 인수분해해서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이게 나오겠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행렬 중에 하나가 단위행렬일 때는 인수분해를 써도 좋다 이거야. 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제곱은 2일 때 이런 조건이 있죠. a 제곱이 2일 때를 요리하는 방법. 이게 넘어가면 돼요. a 제곱이 2일 때는 넘어가면 a 제곱 마이너스 2는 0일 때 이렇게 되겠지? a 제곱 마이너스 2가 있는데 2는 2의 제곱이라 써도 관계없죠?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 할 수 있게 둘 중 행렬 중에 하나 단위행렬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2하고 a 마이너스 2를 곱한 건 뭐가 된다? 영행렬이 된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여기까지는 맞아. 공부할 내용에가 지금 당장은 안 들어있지만 이 두 개를 곱해서 영행렬이 나온다 해서 이게 영이거나 또는 이게 영이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지. 일단 두 행렬 중에 하나 단위일 때는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이라든지 또는 정규 공식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여기까지는 돼 있어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선 프린터에서요. 문제를 풀면서 제가 쭉 이론 설명할 테니까 어디까지 가냐면요. 우선 그 2호에서 4번 문제 보세요. 2호의 4번 문제를 보니까 x 플러스 y는 a가 되고요. x 마이너스 y는 b가 된다. 그랬을 때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그랬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y를 구하는 과정이 되는데 자 집중. 여기 봐. 그럼 이거는 뭐 x 플러스 y하고 x 마이너스 y가 주어져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구할 때 설마 두 개를 곱하는 건 아니겠죠? 두 개를 곱해서 구한다는 것은 벌써 인수분해 공식이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구할 거냐 그 과정을 밑에 괄호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랬을 때 문제 보니까 위에 계산 과정에서 최초로 잘못된 것을 찾아라 했죠. 그럼 최초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곳이 여기가 또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맨 처음 잘못된 것이 어디냐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보면 맨 처음에 기억 니은은 보면 이 식을 각각 제곱한 거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지. 이거하고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됐으니까 양변을 각각 제곱하게 되면 당연히 x 플러스 y 제곱은 a 제곱이 되고 x 마이너스 y 제곱은 b의 제곱인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디귿하고 리을에서 전개하면서 잘못된 거죠. 좌변에서. 어느 분이 잘못된지 아시겠죠? 디귿 같은 건 어떻게 됐어요? EXY가 아니라 뭡니까? XY 플러스 YX고.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리을 같은 경우 뭐가 잘못됐어요? 그 EXY 자리에 안에가 EXY 대신에 괄호 치고서는 역시 또 XY 플러스 YX 이렇게 와야 된다고. 되겠어요? 그러면 디귿도 틀리고 리을도 틀렸지만 문제는 처음으로 잘못된 것이 어디냐 했으니까 답은 디귿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미음하고 비읍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디귿과 리을이 잘못됐을 뿐이지 디귿, 리을이 만약에 맞다고 가정한다면 거기에서 계산하는 것은 미음, 비읍 같은 거 다 맞는 거예요. 무슨 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틀린 것은 디귿하고 리을이 틀린 거고 그 중에서 처음으로 틀린 게 어느 분야에 있으니까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5번 문제는 자 보자. 5번 문제는 A가 1100이에요. 그 다음 B라는 행렬은 0011이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게 K배의 1111이다. 이때 실수 K값을 구하라 했어요. 준비. 자, 여기서요. 지금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주어지고 B라는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지. 이만 공부하는 거. A라는 행렬 주어지고 B라는 행렬 주어져 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것은 K배의 111이 된다. 실수 K값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실수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 구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이게 실수배잖아. 이 행렬의 실수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 여기다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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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어느 걸 구해도 그 K가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때 성분이 이게 계산하면 4개 성분이 나올 텐데 굳이 4개 성분을 갖다 다 구하는 건 아닐 거라 이게. 어느 하나만 구해도 실수 K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계산하지 말고 그 다음 이거를 일일이 여기서 A 플러스 B의 제곱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공부를 했으니까 A 플러스 B의 지금 행렬에서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좀 착안하세요. 그럼 이건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지. 여기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죠. 그럼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알잖아요. 거기에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만 뺀 거지. 그럼 남아있는 것은 일반적인 수화식의 계산에서는 2AB가 남겠지. 근데 이건 지금 뭡니까? 행렬이니까 그게 2AB가 아니라 이게 뭐가 되겠어요? AB 플러스 BA가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럼 AB라는 건 A를 앞에 쓰고 B를 뒤에 쓰고 BA라는 것은 B를 앞에 쓰고 A를 뒤에 쓴 다음에 두 개를 계산 결과를 더하자 이거지. 더해가지고 결과 이게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실수배 K니까 여기에다 K를 곱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K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AB 플러스 BA의 전체를 구할 필요 없이 어느 한 성분이라도 건져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한 성분만 구한다는 건 아까 곱셈에서 얘기했다시피 여기 A에다 B를 곱한다. A에다 B를 곱하는 거예요. A에다 B를 곱할 때 맨 처음에 뭐가 나오느냐. 이거 1,1 성분은 1,1 성분은 1행과 1열의 교차점이니까 이거 1행과 이거 1열만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1행과 1열 곱하면 되니까 0하고 1이니까 얼마예요? 1. 그 다음에 BA도 다 구할 필요 없겠지. 야, 설명 잘 들었으면 좀 될 텐데 무슨 알겠어요? BA는 어떻게 돼요? B를 앞에 쓰고 A를 뒤에 쓰는 거지. 그럼 B를 앞에 쓴다는 것은 B에서 행, A에서는 열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행하고 1열을 곱할 텐데 1행 이미 00이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는 게 뭐가 되든 관계없이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 이렇게 되겠지. 이 두 개를 더한다 이거지. 그러면 행렬의 덧셈이 뭐였죠?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1하고 0을 더하면 되니까 여기 맨 처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1이 나올 거 아니야. 1이 나오니까 K는 얼마예요? 1. 더 쓸 필요가 없는 거니까. 지금 무슨 일 알겠어요? 미친 듯이 계산해란 뜻이 아니다. 그러려면 수학을 하나만 하지. 보고 어차피 덧셈 우리 공부했으니까 덧셈이라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해서 그 자리에 쓴다 이거야. 그렇게 하니까 문제 풀면서 어떻게 풀 건지 알아야 되고 저거를 일일이 다 전개해가지고 A 플러스 B의 완전적으로 전개하고 그러지 말고 미리 행렬에서 어떻게 돌아갈 건지를 예측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에서는 6번 6번은 보면 3페이지 6번 A 플러스 B가 주어지고요. A 플러스 B는 3, 5,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는 1, 마이너스 3, 2, 2 이렇게 주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분 중에서 혹시 2학년 올라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행렬 곱셈에 미숙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교과서 같은 데 보면 뭐 이거 곱하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곱셈을 좀 미친 듯이 계산하세요. 무슨 양 있어요? 곱셈 연습 좀 많이 하세요. 특히 2학년 올라오거나 무늬만 3학년 학생 이런 학생들은 2차 행렬, 2차 행렬 곱한 거를 실수하지 않도록 자꾸 곱하는 시간 남은 곱하는 연습들을 좀 하시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곱셈도 훨씬 빨라지고 또 직접 곱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터득할 수 있어요. 일단은 뭐 연습들 해야 돼요. 그러면은 6번 문제는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라는 행렬이 주어지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집중. 자,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가 주어지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구하라는 것은 문제가 귀엽긴 귀여운데 이 문제의 의도가 뭘까요, 이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구하라 했어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구하라. 그 구하라 했으니까 어차피 다 구해야 될 형편인데. 수능에서는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못 나오겠죠. 어차피 서술형이 없고, 수능에서는 주관식 문제가 몇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9문제. 30문제 중에서 9문제 나오죠? 30문제에서 9문제 나오는데 그 주관식 답은 정수로 쓰는 걸로 돼 있어, 정수.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걸 주관식 문제로 많이 낸다면 여기다 행렬해놓고 몇 개는 다 알려주고 하나 정도만 이렇게 네모를 쳐놓고 이 네모에 알맞는 것은 이렇게는 낼 수 있어요. 단답형이니까. 되겠어요? 그렇지만 행렬을 구하라 이런 건 안 되겠지. 그러나 뭐 학교 시험에서는 가끔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구한다는 것은 실제로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를 곱하자 이런 뜻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곱하자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어떻게 구하느냐. A제곱은 말 그대로 A 곱하기 A로 구하는 거고 B제곱은 B 곱하기 B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A하고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변변 더하면 되겠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더하면 되겠지. 그럼 변변 더하면 플러스 B 마이너스 B 없어지겠지. A만 두 개 나오니까 2A가 될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한다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하면 되는 거니까
3하고 2를 더하면 4가 되고요. 이게 더하면 0이 되고요. 더하니까 2가 되고요. 더하니까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A를 구하면 전부 2로 나누면 되겠죠? 실수로 나눠도 관계없지? 2로 나누니까 이걸 다 2로 나눈다면 이게 2로 바뀌고 이거 2로 나누니까 1로 바뀌고 2로 나누니까 2로 바뀌어요. 그러면 A 제곱이라는 것은 이걸 두 번 곱하면 되겠죠? 정신 차려야 든 두 번 곱하면 되겠지? 두 번 곱하니까 2, 1, 0이면 여기다 2, 1, 0, 2를 써가지고 두 번 곱하면 된다. 곱하면 이게 앞에 거 행하고 뒤에 거 열을 곱한다 했어요. 그러면 곱하면 4가 나올 거고요. 곱하면 0이 나올 거고요. 곱하면은 4가 나오고요. 곱하면은 4가 나올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이게 지금 뭐냐? A 곱하기 A라고. A 제곱. 그러니까 A 제곱이니까 A가 지금 이거지. 그러니까 A 제곱은 이렇게 나와. 그래서 A 제곱자리가 4, 4, 0, 4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되겠죠? 이것도 지금 객관식 문제로 만약 A 제곱, B 제곱과 같은 것은 이러고 있을 필요 없겠지? 지금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 무슨 알겠어요? 이러면 그 성분을 다 구할 필요 없다 이게야. 한 줄 정도만 구하고 그냥 치워도 관계없다 이게. 되겠어요? 그럼 일단 A는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A를 아까 구해보니까 변변 더해가지고 처리해서 A가 이렇게 나왔다. A 제곱만 B 제곱 구하는데 이게 A 제곱이죠? 야, 잘 봐야 될 텐데 A 제곱이 나왔어요. 이제 B 제곱 구하려면 B를 알아야 되겠지? B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B는 빼준다는 것이 이제 보통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빼는 거 좋아요. 빼는 건 왜 빼겠어요? B를 구하기 위해서. 맞네. 빼니까 A에 없어야죠? 그럼 B에서 마이너스 빼니까 얼마가 돼요? 2B. 2B. 그러니까 2B는 여기서 빼겠지? 다 여기 빼고 2B. 그 다음 B를 구하려면 다시 얼마로 나눠야 돼요? 2. 계산이 길어지면요.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금 방금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요. 여기 보면 A 플러스 B나 A 마이너스 B가 주어져 있잖아요. A 구했잖아요. 그럼 B는 그냥 구하면 되죠. 그냥. 빼고 2로 나누고 그렇게 계속 하지 말고 그냥 A, B는 그냥 구하면 되지. 왜 A하고 B를 더한 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합이잖아. 아까 덧셈 공부했잖아요. A가 이렇게 주어있다는 것은 A가 이렇게 주어있다는 건 A 플러스 B가 나왔으니까 B는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3이 되니까 2면 얼마 되겠어요? 1. 지금 무슨 알겠어요? 그 다음 여기 0이니까 A가 0이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A하고 B를 더해서 5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4가 나오겠지. 2니까 0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어요? 그럼 B가 나왔으니까 또 뭘 구하시겠어요? B의 제곱. 두 번 곱하면 되니까. 두 번 곱해갖고 B의 제곱이 나오면 A 제곱에서 B 제곱을 뺀 걸로 답을 써주면 된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6번 패턴은 가장 그 표준적인 패턴인데요.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가 주어지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어떻게 구할 거냐? 되겠어요? 어떻게 구한다? 각각 따로따로 우리가 여기서 A하고 B를 구해가지고 A 두 번 곱하고 B 두 번 곱해갖고 그 결과끼리 뺀 걸로 구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죠. 7번 문제는 A-B하고 7번 A-B가 지금 1, 2, 2, 1이라고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AP 플러스 BA가 0, 1, 1, 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했죠. 자, 여기 보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 모든 성분의 합인데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A제곱 B제곱을 찾아야 될 텐데 현재 주어진 조건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 해도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주어진 조건은 A-B와 AB 플러스 BA가 주어진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이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여기 A-B와 AB 플러스 BA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겠느냐? 있겠지. 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B의 전체 제곱에다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A제곱 나오고 B제곱 나오겠지? 근데 중간에 보통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보통 통상 마이너스 2AB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AB를 없으면 여기다 플러스 2AB를 해야 되겠지. 근데 행렬에서는 2AB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2AB라고 쓰면 안 되니까 여기가 AB 플러스 BA가 오는 거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좀 주어졌겠죠. 그럼 결국 여기서 A-B의 제곱이라는 것은 A-B가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니까 1, 2, 2, 1이니까 여기가 1, 2, 2, 1이 오는 거고. 되겠어요? 이걸 제곱할 거고. AB 플러스 BA에는 이게 들어있으니까. AB 플러스 BA는 0, 1, 1, 0이 돼 있겠지. 됐죠? 그럼 이거를 제곱해가지고 이걸 더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서 성분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성분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 제곱할 수 있겠는데, 제곱. 제곱은 1, 2, 2를 갖다 제곱하니까 1, 2, 2를 제곱하니까 보자! 1, 2, 2, 1 또 1, 2, 1, 2, 2, 1을 갖다가 두 번 곱하는 것이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행렬의 곱셈은 앞에 거 행하고 뒤에 거 열을 곱한다 했으니까 곱하게 되면은
1하고 4니까 5 이렇게 될 거고요. 또 이렇게 곱하니까 4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곱하니까 또 4 이렇게 나올 거고, 곱하니까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결국 이 행렬을 제곱한 결과 나와 있는 게 5, 4, 4, 5가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이거하고 이걸 더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의 성분의 합을 구하랬죠. 그럼 굳이 더할 필요는 없겠지. 이 두 개 더한 거의 성분의 합은 이거 성분의 합과 이거 성분의 합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 성분의 합은 얼마가 돼요? 2가 되고 이 성분의 합은 얼마예요? 18이 되는 거니까 구하는 성분의 합은 20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8번을 보자 이게. 8번 같은 경우는 8번은 지금 a-b의 제곱이 주어지고요. 8번. 자, 8번은 a-b의 제곱이 주어지고 요게 지금 1, 1, 1, 2라고 주어지고 그다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주어졌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 0, 1, 3이다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되겠죠? a 플러스 b의 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럼 여기서 주어진 조건들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죠. 얘하고 이거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했는데 여기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문제에서는요. 야, 이거 진짜 잘 봐야 되겠네. 이거 모든 성분의 합이죠. 지금 구하라는 게 모든 성분의 합. 되겠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요? 이 세 개 관계를 보고 a-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리고 문제는 이거 성분의 합이죠. 어머, 저 뭘 또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요? 앞에 보고 집중. 이 앞에 문제는 이런 게 보이지 않았나요? AB 플러스 B 이런 거? 그렇지. 이 앞에 조건에서는 뭐 A제곱, B제곱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AB 플러스 B라는 게 필요했죠, 이게. 근데 지금 이게 없는데 이걸 구하려면 구할 수 있냐? 구할 수는 있지. 자, 물론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이 두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겠지. 왜? 이건 A-B의 제곱이고, 이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이 두 식에다가 여기까지 엮어서 이걸 구할 수는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A-B의 제곱이란 A제곱 플러스 B제곱하고 원래 일반적인 인수분해 전기 공식 같으면 마이너스 2AB가 와야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 2AB란 말 대신에 마이너스만 쓰고 대신 뭐라고 쓰면 돼요? AB 플러스 BA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부터 지금 현재 이것도 주어지고 이것도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끄적끄적하면 이게 나올 거라고. 이게 나오면 우리가 이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플러스 2AB가 아니라 이거를 더하는 걸 AB 플러스 BA를 더하는 걸로 처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어렵게 약간 생각된 학생이 약 한 20% 가까이 올 수 있는데 그 학생 실력이 없는 학생이 아니에요. 방심해서 그런 거야. 지금 이 방법을 일러주는 것은 이렇게라도 나중에 안 되면 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결론은요. 우리가 보통 어때요? 수식에서 x 플러스 y의 제곱하고요. x 마이너스 y 제곱의 차이는 뭔가요? 이 두 개 차이가. 이거는 앞에 x제곱 y제곱 나오고 이것도 x제곱 y제곱 나오죠. 근데 가운데 이게 뭐예요? 플러스 xy. 이건 가운데 뭐예요? 마이너스 xy지. 그럼 변변 더하면 뭔가 일이 생기죠. 중간에 2xy 마이너스 xy 어떻게 돼요? 없어져. 개입 안 시킬 수 있지. 그러면 행렬에서는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하고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의 차이가 역시 여기도 a제곱 b제곱 나오고 a제곱 b제곱 나오겠지. 근데 행렬에서는 여기 가운데가 2ab 대신에 아까 뭐가 나와요? 2ab 대신에 ab 플러스 ba가 남겠지. 이건 어떻게 되겠어? 전개하면. 이거는 마이너스를 꺼내면서 ab 플러스 ba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어차피 같잖아요. 이거하고 이건 같잖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지. 전개하고 인수분해 꽤 했을 텐데 무슨 양이죠? 그러니까 그럼 행렬에서도 이 두 개를 더한다면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여기도 a제곱 b제곱 남고 여기도 a제곱 b제곱 남으니까 결국 2배가 뭐가 되겠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남을 거라 이거예요. 중간 부분들은 없어질 거니까 교환 성립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이 식은 지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 식을 이해한다면 지금 이게 가능하죠. 그렇다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 왜 선생님 그걸 갑자기 생각했습니까? 조건들을 보라요, 조건들을. 조건들을 보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퀄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된다? 2배의 뭐가 되겠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같다.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겠지.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계산한 결과도 행렬이고 이걸 계산한 결과도 행렬인데 이 행렬과 이 행렬을 합했을 때 그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그럴 텐데. 한번 써볼까요? 원래 쓸 필요는 없지만. 여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지워지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죠. A제곱 플러스 B. 2, 0, 마이너스 1, 3. 되겠어요? 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이렇게 돼 있죠. 1,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돼 있지.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은 굳이 A 플러스 B를 구해서 제곱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결국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것만 이쪽으로 이항을 시킨 거지. 이야, 이거 미치겠다. 처음부터 참 좋았을 텐데. 무슨 생각이세요? 통째로 넘어가. 너 잠깐 넘어올래? 넘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가 어떻게? 결국은 A 플러스 B의 제곱은 1, 2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형태, 여기서 이걸 뺀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문제는 또 뭐야? 1, 2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성분의 합을 구하라 했죠? 성분의 합 구하라 했으니까 이 또 역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성분의 합에다 2 곱한 거 있으니까 성분의 합을 어떻게 하면 돼요? 빼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분의 합은 숑숑숑숑 더하니까 4, 2 곱하니까 8. 그래서 성분의 합 8에서 이거 성분의 합은 3이죠? 3을 빼주니까 결국 8에서 3을 빼는 거니까 답은 얼마예요? 5. 자, 8번 문제하고 그 위에 7번 문제하고 관계식 아시겠죠? 어떤 관계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지. 그러면 9번하고 10번은 다 마찬가지 패턴이에요. 9번, 10번 의도는 9번 같은 거 어떤 얘기입니까? 9번은 풀어야 되겠다. 9번은 지금 보니까 9번은 뒤에 B가 0이 아니다. 이 동그라미 치세요. 9번은 맨 끝에 보면 스몰 b가 0이 아니라 그랬지? 이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A라는 행렬이 주어지기를 9번이에요. 2, B, 0, 2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B라는 행렬이 주어지기를 A, 1, 0,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두 행렬이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갖다 곱한 거. 이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만족할 때 스몰 a 값을 구하라 이랬고요. 스몰 a 값을 구하라고 뒤에가 단 B는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있고 방금 동그라미치랑 여기 지금 동그라미치라는 얘기야. 자, 가자. 갑니다. 집중. 이 B가 0이라는 동그라미치라 있죠.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스몰 b라는 게 지금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여러분 앞에 행렬 문제를 풀 때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끝에가 어떤 상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문제를 풀 때 B로 나눌 일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무슨 얘기 있어요?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수로 나누려면 0이 아닌 수로 나눈다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럴 텐데 0이 아닌 수로 나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몰 b가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B로 나눌 일이 있다. A 값을 구할 때 B로 A 값 구하랬는데 B로 나눌 일이 있구나 이게. 그다음 이 A와 B라는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A와 B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는데 이 식이 이걸 만족한다는데 이건 뭡니까? 전개공식이죠. 전개공식을 다른 말로 곱셈공식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그러면 원래 행렬은 전개공식이나 곱셈공식 성립하지 않는 거지. 근데 이게 성립한다 그랬죠. 그럼 아까 이걸 풀자는 얘기 아니었죠? 대신 뭘로 푼다고요? A, B와 B는 어떻다? 같다. A, B와 B 꼭 이 공식이 아니더라도 여기 어떤 전개공식이나 인수분 공식 같은 거 오면 그건 풀 때 A, B하고 BA는 같다. 이걸 풀어야 했죠. 되겠어요? 그럼 A, B하고 BA는 A, B는 이 A가 앞에 오고 B가 뒤에 오는 거니까 A, B 같은 경우는 2, B, 0, 2하고 그 다음에 A, 1, 0, 2를 곱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곱하면 앞에 행하고 뒤에 열을 곱하는 거죠? 행하고 열을 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A? 그 2A지. 2A. 야, 이거 일단 이렇게 써놓겠어요. 요게 지금 너 가고. 요게 지금 A, B죠? BA는 어떻게 돼요? B를 앞에 써. A, 1, 0, 1. 그 다음에 A는 더 뒤로 와라. 뒤로 오니까 2, B, 0,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A, B하고 B가 같다는 이 말 자체가 이게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다 구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요. 어차피 우리 스몰 a 값 구하는 거잖아요. 스몰 a 값 구하는 거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곱셈 결과 나왔다 했을 때 결국 두 행렬이 같다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을 구하는 것이 가치가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번 곱해볼까요? 그러면 2하고 B하고 더하니까 여기 2 플러스 B가 오겠죠. 이게 지금 1행과 2열. 1행과 2열의 교차점을 썼어요. 됐어요? 그럼 여기도 1행과 2열의 교차점. 곱하니까 AP, 곱하니까 2G. 더하면 어떻게 돼요? AP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다른 거 구할 필요 없겠는데. 지금 무슨 양이 있어요? 왜? 2 플러스 B하고 2 플러스 AB가 같다는 얘기지.
아니 행렬이 같다는 건 같은 위치엔 성분끼리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결국 2에다가 A, B를 더한 거나 2에다가 B를 더한 게 같다 했으니까 호로 A, B하고 B가 어떻다? 같다. 이게 성분이. 근데 문제에 구하라는 건 뭘 구하랬어요? 스몰 a. 스몰 a, B는 0이 아니까 약분할 수 있죠. 스몰 a는 얼마예요? 되겠어요? 좋아. 그러면은 10번을 보시죠. 10번에 보면 A하고 B가 주어져 있죠. A하고 B가 주어지고 뒤에 나온 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A 플러스 B의 전체 3승은 A 3승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3승을 만족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게 정규 공식이지? 정규 성립이 안 해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성립할 때 그랬지? 여기서 직접 대입하자는 뜻이 아니겠죠? 역시 어떻게 풀자는 얘기예요? A, B와 BA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풀자. 됐어요? A, B와 BA는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조심해라는 게 있었는데 11번부터는 패턴이 틀립니다. 여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조심해야 할 게 뭔가 하면 아까 이런 거 있었죠? A와 B에 대한 전체 제곱은 원래 A 제곱 B 제곱이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A, B하고 B가 같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이게 성립하도록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A, B하고 B는 같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도록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귀찮더라도 일일이 대입해서 풀어야 돼요. 즉 A에다 B를 곱해갖고 A, B를 구한다. 그거를 2번 곱한 거와. 됐어요? 또 A 2번 곱한 거, B 2번 곱한 거를 곱한 거하고 두 개 어떻다? 같다 해서 비교를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된다. 일단 마무리합니다. 자, 방금 여러분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기초요인까지 여기까지 했는데요. 행렬의 곱셈에서 기본 사항이 뭔가 하면 일단 A, B하고 BA는 같지 않다는 게 행렬의 곱셈에서 교함을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영원히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두 행렬 중에 하나가 무슨 행렬일 때요? 단행렬일 때. 자, 봐봐. 참고로 이제 우리 역행렬 아직 공부 안 했는데요. 행렬의 곱셈에 교함을 성립하는 경우는 두 행렬 중에 하나가 단행렬일 때도 그렇고요. 두 행렬 중에 하나가 영행렬일 때도 그렇고요. 또 두 행렬이 서로 역행렬일 때도 항상 곱셈의 교함물줄이 성립하는 거예요. 우리 역행 공부하면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앞뒤를 바꿔서 곱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뒤를 바꿔서 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방금 곱셈 공식이나 전개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개 공식이나 그 곱셈 공식 거기에서 파생되어 있는 공식 있죠. 파생되는 공식을 행렬 문제 풀 때마다 자꾸 전개해보고 배분법칙에서 따지지 말고 미리 외우라 이거야. 평상시 공식 외우는 것처럼. 되겠어요? 이렇게. 자, 갑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보통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일반 수의 세계에서는 A 플러스 B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쓰는 것처럼 2AB라고 썼던 사연은 알죠? AB와 B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다만 행렬에서는 시침을 뚝 떼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이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요? AB 플러스 B의 이렇게 관계있다. 미리 기억해두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접수가 됐으면 참 좋을 텐데 무슨 얘기겠죠? 그래. 이런 형태로 그냥 보면 된다. 그러니까 평상 썼던 공식을 쓰되 다만 2AB라는 게 나오면 그거를 AB 플러스 BA로만 처리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그 첫 시간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하고 같이 겸해서 얘기했는데 성분의 합을 구하라 문제 있잖아요. 모든 성분의 합. 그럴 땐 그걸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난 할 수 있다 해서 다 계산한 다음에 성분의 합을 구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성분의 합은 행렬의 합 같은 경우나 차나 마찬가지지만 실수배 다 마찬가지인데 두 개를 더해놓고 성분의 합을 구하나 각각 성분의 합 구해갖고 더하나 결과는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예요. 실수배도 마찬가지. 그 행렬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성분의 합을 구하나 그냥 성분의 합을 구해갖고 한꺼번에 3을 곱하나 마찬가지니까 절대 그런 데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 되겠어요? 그 다음 집에서 곱셈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공부합니다.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케일리 해밀턴 정리 그러면 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 아니? 네. 어떻게 하는데? 그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괄호 닫고 2 이퀄 0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무사하다 하면 다행으로 생각해요. 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됐어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왕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우리가 아주 행렬을 잘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돼요. 그 공식을 알아라는 게 아니야. 사용법을 알아야지. 다음 시간에 케일리 해밀턴 정리 들어갈 텐데 쉬는 시간 잠깐 쉬었다가 일단 지금까지는 그냥 부드럽게 일단 행렬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 이런 정도로 알고 사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실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잠깐 쉬겠습니다.